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상황이고요. 시장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출렁이고 있는 흐름들인데 2차 전지에 관한 흐름들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자동차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게 되면 어쨌든 자동차의 관세 부과가 2차 전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월 3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 날 25%에 관련된 자동차 관세 부과가 좀 시작이 되고요. 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로 좀 예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자동차 관세 부과가 이 자동차의 어떤 판가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영향들이 어느 정도 리스크 그렇죠. 요인들로 좀 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주시가 좀 되고 있는 포인트고요. 여기다 해서 그렇다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관련된 개별적인 영향들 그리고 미국 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피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먼저 수치상으로 보면 이 미국의 자동차 업체 중에서 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서 생산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이 전체적인 어떤 생산 비중을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GM이 한 28.9%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포드가 25%, 스텔란티스가 좀 가장 많습니다. 33.5%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면에 테슬라, 리비안의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중국 공장도 있고 기가 팩토리가 있지만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그렇죠. 미국에 생산하는 모양이군요. 네. 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서 생산량을 확대시키고 있는 이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는 향후에 미국 내 판가 경쟁력 내지는 이익훼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향들이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반사이익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일본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의 경우에도 30% 그리고 혼다가 36.8% 그리고 닛산이 46.2% 캐나다, 멕시코의 생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시장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잠재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생산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여기에 관련된 완성차 업체들이 이 관세 부과가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오히려 이 차량 가격에 관련된 인상 내지는 차량 가격을 좀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이익 지표 관점에서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향후에 할인 정책들에 관련된 어떤 자유로운 그런 이점들이 점진적인 어떤 이익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 이 모델 2의 생산 기지로 좀 계획됐던 부분이 원래 멕시코의 기가 팩토리 건설 계획을 좀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는 어떤 관세부가 현실화 이런 되는 부분들 때문에 멕시코보다는 다시금 이제 미국 내 생산 기지로 좀 선회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영향들은 테슬라에 좀 이익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비중도 지금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는 홀류 생산을 논의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의 조달 비율들로 좀 감안해 보면 상당히 좀 큰 타격이 좀 예상될 수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대다수 고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라든가 고가 부품에 관련돼서 전동화 모듈 같은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미국에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품목들은 한 20에서 25% 정도에 대한 조달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지만 단가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그렇게 많은 이익 훼손에 대한 영향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차량 가격 관점에서 테슬라의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이 영향들은 2차 전지 섹터, 특히나 이 테슬라 양의 밸류 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 기업이라든가 소재사들이 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가장 큰 부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테슬라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수혜 기대감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다른 미국 안의 완성차 업체들에 관련된 거래 비중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전체적인 어떤 이익 기조가 약간의 어떤 희비가 좀 있을 수 있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부과가 테슬라에게는 상대적으로 그죠?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테슬라 주가 그러면 빵빵 오른 것도 아니고 테슬라도 사실은 좀 약하긴 한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주로 테슬라향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2차 전지 자체는 사실 미국에서 많이 또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IRA나 이런 거 말고는 관세 영향을 추가적으로 받는 거는 지금은 얘기는 안 되는데 그러면 테슬라 비중이 높은 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LNF잖아요. 네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거래 비중이 높지만 네. 다른 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거래 비중들을 좀 고려해 보면 네. 과연 이게 다 모든 게 이익이 좀 될까라는 관점에서는 일단 의문이 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소재사들 안에서에 대한 이 희비들이 좀 엇갈릴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LNF가 테슬라양 비중이 한 70%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테슬라의 미국 내 경쟁력이라든가 판가 경쟁력 관점에서 차량의 인도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점진적으로 소재 공급량과 좀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에 중요한 단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1월과 2월 데이터가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유럽도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판매량들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판매량들이 1월, 2월 데이터가 다 감소했죠. 이 부분은 일단 뭐 이 구형 모델들이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이 수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점들이 불리하게 좀 작용이 좀 됐었고 다만 3월부터 좀 인도가 시작했던 모델Y의 주니퍼 모델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모델 2의 경우에도 올해 2분기 말 정도에 대한 이 인도가 좀 본격화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차량의 판매량들은 3월 이후 그러니까 좀 4월부터 한 5월 달에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영 수치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GM형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약간 향후에 어떤 수익 지표에 관한 우려감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GM형 비중이 높은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이익 기조가 관세 부과가 좀 현실화가 됐을 때 아무래도 이 소재사라든가 이 부품사들에 관련된 이 가격 인하 압박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이게 약간의 좀 훼손 영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좀 낮다는 관점에서 다소 좀 이점이 좀 될 수가 있는데 BMW라든가 아우디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미국 내 어떤 점유율보다는 유럽 현지에서 생산량들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뭐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의 입장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영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뭐 소재사 안에서는 LNF의 수혜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피해 영향도 좀 제한적이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GM의 거래량들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향후에 이익 훼손 관점, 단가 인하에 관련된 압력 관련된 실적 영향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둘러싸 이제 관세 리스크 얘기했는데 결국은 차가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업황이 좋아져야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공매도 영향도 우리 살펴볼 텐데 대체적으로 전기차 판매 동향은 어떤데요? 1월달, 2월달 데이터를 보면 네. 지금 순수 전기차 판매 비중들이 1, 2월 데이터에서 유럽의 경우에는 한 46% 정도가 좀 증가됐던 부분이 네. 있었고 지금 뭐 미국의 경우에는 28% 정도 좀 증가가 좀 됐던 부분들. 네. 그래서 지금 1월과 2월에 이 전체 판매량은 한 25만 5천 대 정도. 그리고 초기 데이터긴 하지만 뭐 지난 2024년도 1월, 2월 데이터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판매량들이 좀 크게 증가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차이가 있었다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1월, 2월 데이터가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46% 정도 좀 감소가 좀 됐었는데 이런 지표들을 좀 논의를 하다 보면은 뭐 중국의 뭐 비아디가 사실 뭐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약진이 좀 그렇죠. 확인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확장 기조들은 폴kswagen의 신차가 상대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좀 잘 팔렸던 그런 수치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월, 2월 북미 전기차 판매량은 한 30만 대로 좀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좀 증가됐지만 테슬라도 역시나 좀 감소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기점들이 1월에 일시적인 좀 부진 여파가 2월 달에 재차 좀 상승하는 기조로 좀 확인됐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들은 2024년도 대비해서 1월과 2월 데이터가 좀 좋았고 3월은 아직 잠정치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좀 2월보다 소폭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분기 데이터는 비교적 견조한 판매량들을 수반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판매량은 이제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시간이 언젠가 문제예요, 그죠? 네네. 작년 지금 4분기 실적들은 확정이 되면 아직은 안 좋을 거고, 그죠? 네. 대체로 한 1분기 지나고 2분기부터의 실적 반전을 기대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1분기가 지나면서 뭔가 선반영되게 되면 이제 네.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공매도 리스크도 피하고 가면 갈 수 있을 건데요. 실적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의 저점으로 좀 네. 인식하고는 있는데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에 대한 동향들을 보면 일단은 셀사들의 추정치는 좀 대폭 좀 상향된 흐름들이 좀 일부가 있습니다. 뭐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소재사와의 어떤 수익 지표들은 좀 달라지겠지만 관건은 IRA 관련된 세액 공제, 이 보조금에 관련된 영향들이 얼마만큼 좀 크게 반영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조금에 관련된 지급 유무가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네. 이 부분이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캐즘을 크게 좀 완화했다라고 좀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작년에 실적 동향치가 기저치가 좀 낮아진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올해 4분기 말부터 좀 회복됐던 일부 미국 내 공장의 가동률 상향 부분들은 1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되겠고요. 다만 좀 1분기의 저점 확인 이후에 2분기부터 좀 명확한 개선 시그널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관건은 테슬라를 좀 제외한 전반적인 비테슬라 전기차 판매량들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지역별로 보면 뭐 중국도 크게 좀 증가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이외의 국가, 유럽이라든가 한국의 경우에도 2개월 연속 좀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이 판매량들이 좀 회복되는 구간. 그래서 저는 3월 말 인도를 앞둔 5년 만에 출시가 되고 있는 모델 I의 주니퍼 모델들이 4월부터 실적에 크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유럽의 감소 영향들은 지금 대규 수요 그리고 교체 수요를 좀 감안했을 때 일시적인 판매 둔화로 전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뭐 4월과 5월 데이터가 좀 반영되는 2분기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에 지금 수요량들을 좀 예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1분기보다는 상향된 판매량이 반영되는 그래서 저는 뭐 1분기보다는 글로벌 판매량은 테슬라가 뭐 오히려 판매량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기조가 좀 맞물리면서 네. 오히려 좀 실적 개선의 어떤 시그널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매도 얘기인데요.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는데 당초에는 방산이나 그죠? 많이 네. 오른쪽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자동차 2차전 쪽은 뭐 오른 게 없으니까 네네. 공매도가 많이 안 나올 걸로 봤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결국은 2차전지 쪽으로 공매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대체 잔고의 비중이 좀 가장 중요할 텐데 네. 우리가 유동 주식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이 자사주라든가 뭐 보유해수 주식을 좀 차감한 이 부분은 유동 주식수라고 하고요. 네.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대체 잔고에 대한 비중을 통상적으로 5%를 좀 초과하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이 공매도의 타깃이 좀 될 수 있는 네. 이게 선의 물량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2차전 섹터들의 특징을 좀 보면 이 대체 잔고의 전반적인 어떤 비중이 10%를 좀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실적의 개선 시그널들이 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던 점과 좀 맞물리면서 어제 하루만 해도 이 상당한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 과일 양상들이 네. 확인되면서 오늘 일부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하루 정도 이제 공매도가 좀 금지된 그런 조치가 네. 좀 이어졌었고요. 이런 기조가 당분간은 좀 더 지속은 되겠지만 저는 폭발적으로 이 공매도의 양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게 예. 일단 고점 대비에 대한 하락률이 너무나 좀 완연하게 좀 크고요. 좀 일단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실적 개선의 어떤 단서를 좀 제시해주게 된다면 뭐 IRA 관련된 불확실성들은 남아는 있지만 실적 개선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들은 미국과 유럽의 이 전기차 판매량이 재차 좀 반등했던 점과 좀 맞물리면서 저는 오히려 향후에 대체 잔고에 대한 이 양이 좀 증가되는 부분을 반대로 쇼커버링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이익 개선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상승 작용을 좀 더 이끌 수 있는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공매도가 좀 더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전 공매도에 대한 허가 기준치보다는 저는 이번에는 좀 더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에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실적이나 기대감이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매도 제기하고 상당 부분은 외국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은 어쨌든간에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죠? 그런 센치라든지 그동안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도가 나오는 것들인데 지속적인 매도보다는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공매도 규모가 줄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쇼커버가 들어올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2차 전지 이제 전략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좀 관심 종목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죠. 네. 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은 뭐 캐즘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다 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좀 악화시켰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네. 어제 하락 부분들은 사실 저는 뭐 공매도주 타깃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영향도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영향을 좀 같이 좀 수반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네. 있겠고요. 오히려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사료 원통형 배터리가 2분기 출하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서 점진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들은 자동차 전반적인 어떤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지만 전기차 특히나 뭐 테슬라를 좀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어떤 반사이익 기대감들을 감안해 보면 모델 Y의 초기 출하량 증가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어떤 판매량 증가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2분기는 좀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신차 판매 효과가 좀 반영되는 구간은 2분기에서 3분기 초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네. 좀 볼 수 있는데 저가형 전기차죠. 모델 2가 아마 이제 2분기 말에 확정이 될 것인지 아마 3분기에 좀 반영이 될 것인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하겠지만 상반기보다는 뚜렷하게는 뭐 하반기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뭐 GM량 비중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관련된 이 밸류체인은 저는 뭐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좀 세사 해드리고요. 가운데는요. 네. 네. 삼성 SDI를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네. 재차 탑픽을 좀 제시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주주 배당 유상증자는 주가 가치의 희석 요인들이기 때문에 일부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 영향은 소화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일단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 좀 말씀드리겠고 소재사의 경우에는 LNF가 테슬라의 판매량이 반등하는 구간에 동조된 수급으로서 같이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는데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 유럽향 이 회복에 관련된 부분 여기다 해서 유럽 시장의 어떤 신차 출고가 계속해서 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주 성과와 좀 맞물리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소재사 경우에는 LNF가 탑픽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개선도 재차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예, 공매도 재개와 관세 리스크 속에 있는 2차 전지 전략 변영인 대표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